TKO의 임원 마크 샤피로가 TKO가 이제 WWE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졌다라고 직설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팬들과 투자자들에게는 TKO가 WWE 크리에이티브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는 연예인 중심의 운영 때문에 기존 팬들이 떠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단언했습니다. 유명 계정 엘리트 라커스도 트리플 H가 쇼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인 희생양으로 밝혀졌다는 게 명백하다라는 문구를 알렸습니다. 내가 좋은 의견만 가져오고 나쁜 의견은 가리고 이게 아니라 현지가 지금 압도적으로 트리플 H의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TKO가 시키는데 거절을 못하는 게 말이 됨? 말이 되지 이 새끼야. 천재 헤이먼. 이번 레슬매니아 주요 명경기 뒤에는 헤이먼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헤이먼은 오바페미 대 브록 레스너, CM 펑크 대 로만 레인즈 경기의 프로듀싱에 깊이 관여하며 평소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하네요. 특히 CM 펑크와 로만 레인즈의 경기는 마이클 헤이즈 등 베테랑의 협력까지 더해져 완성도 높은 경기를 만들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헤이먼이 원래는 스토리라인 내지는 캐릭터 빌딩에만 좀 프로듀싱 역할을 해주는데, 좀 중요한 경기는 진짜 역대급 경기는 직접 조금 경기 프로듀싱에도 아이디어를 내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레슬매니아에서 아이디어를 낸 경기는 오바페미 대 브록 레스너, CM 펑크 대 로만 레인즈 본인의 사람들의 경기에 깊이 관여하면서 이 명승부에 더더욱 더 깊이를 녹아냈다. 그래서 CM 펑크가 두 번째 GTS를 업으려다가 넘어지는, 너무 늙어서 I'm old, you're old, 이제 이 떡밥 회수를 위해서 한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몰라도 그 you're old를 받아들이는 CM 펑크의 그 프로페셔널리즘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나운서 테이블을 작살내는 그 엘보우 드랍을 장렬하고 나서 이게 핀포를 하려고 기어가는 CM 펑크, 그 핀포를 당하지 않으려고 기어가는 로만 레인즈의 그 누아르 영화 같은 장면은 정말 미쳤다. 정말 미쳤다. 진짜 너무너무 최고의 경기였어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개재밌네 라는 뉴스인데요. WWE 레전드 마크 헨리가 CM 펑크 대 로만 레인즈가 마치 언더테이커와 숀 마이클스의 경기 레슬매니아 26에서 맞붙은 그 경기 이후에 최고의 레슬링 경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테이커 대 숀 마이클스의 마지막 경기 이후 제가 본 최고의 경기라는 걸 알리고 싶어요. 너무 흥분됐어요. 누가 이길지 질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이건 정말 엘리트 수준이고 레슬링이라는 종목 자체를 뛰어넘었습니다 라고 마크 헨리가 띄워줬네요. 무척이나 이번 메인 이벤트를 마음에 들어하는 마크 헨리였습니다. 너무 좋은 경기였음. 진짜 이 경기는 진짜 인생 경기가 맞는 것 같아요. CM 펑크 특유의 운영도 되게 빛났고, 무엇보다 서브미션 트랜지션도 있잖아. 되게 좋았다. 그 부분에서 내가 중계 텐션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서브미션 서로 6번 정도 주고받거든요. 그 장면도 난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부터 기어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 둘 간의 텐션이 계속해서 서서히 올라가잖아. CM 펑크 특유의 그 서서히 올라가는 그 명경기 텐션이 또 한 번 마법을 부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위클리 쇼를 담아낸 그 경기가 난 진짜 너무,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예. 위클리 쇼를 봐야지만이 이 경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 You can't wrestle를 실천하기 위해서 존 시나가 벨트샷으로 승리한다던가, 이런 순간들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너무 시청이 행복한 경기였음. 그니까 그래도 월챔 주인 돼서 좋은 건지 기분이 좋아 보였던 족장님, 당연히 좋죠. 예. 최고의 메인 이벤트를 펼치고 승리까지 했는데 너무 좋죠. 다음 뉴스입니다. 개쩔긴 했어 라는 뉴스인데요. 캐릭터 유지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로만 레인즈가 SNS를 통해 CM 펑크를 극찬하며 예외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월드 타이틀 획득 후 첫 공식 메시지에서 로만 레인즈는 그동안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명 아래에서 마법 같은 경기를 만들어냈다. 여전히 네가 싫지만 우리의 경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리플 H 역시 이 경기를 본인이 본 역대 최고의 경기 중 하나로 꼽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파트타임 개소리라는 뉴스인데요. 새로운 월드 챔피언에 등극한 로만 레인스가 결국 파트타임 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더 이상 파트타임은 없다 라면서 이번 여름 내내 모든 일정에 참여할 것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도중 대주주인 TKO 그룹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자 이에 반감을 가진 팬들이 거센 야유와 비난 구호를 외치며 현장 분위기가 잠시 얼어붙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뻑 TKO 뻑 TKO 이렇게 외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레슬매니아 2일차 입중계하고 2일차 리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하도 지금 로만 나와요, 지금 기자회견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틀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번역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로만 레인즈가 파트타임 같은 크랩은 집어치워 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진짜로 여름까지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빌리언 달러 수표를 아직 현금화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계속 어필하면서 TKO가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있고 막 이랬는데, 그때 팬들이 뻑 TKO 뻑 TKO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로만이 이걸 무시하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로만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어. 근데 말하는 게 정확히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몰랐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쳐다봤어. 그래서 이제 쳐다보면서 카메라맨도 뭐라고 하는 거지 이러고 딱 쳐다봐가지고 예, 이 TKO를 욕하는 거를 무려 카메라맨이 직접 잡아내는 사고까지 터졌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WWE와 TKO의 갈등을 일부러 점화시키려고 카메라맨이 잡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초대박 경기 예고, 브록 레스너를 꺾으며 파란을 일으킨 오바페미가 로만 레인즈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는 올해 말 로만 레인즈와 맞붙게 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고, 로만 역시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응수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오바페미가 킹 오브 더 링 우승을 거쳐 여름 최대 축제인 썸머슬램에서 로만과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가 레슬매니아 리뷰 끝나고 사람들이 로만 레인즈 기자회견 봐달라고 해서 봤을 때 로만 레인즈가 이렇게 말했죠. 넌 오늘 대박 쳤더라. 근데 나는 그 대박을 여러 번 쳤어 라고 얘기해서, 나는 이게 심지어 짜놓은 프로모가 아니잖아. 근데 로만 레인즈가 승자 소감 발표하던 중에 사람들이 오바 gonna kill you, 오바 gonna kill you 라고 하니까 로만이 막 너 오늘 대박 쳤더라. 근데 난 그 대박을 여러 번 쳤어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짜놓은 프로모도 아니라 즉흥적인 로만 레인즈의 머리에서 나왔는데, 난 로만이 요즘에 너무 좋아요. 로만이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개쩔었어. 그러니까 로만 진짜 요즘 너무 잘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리처 리포트에 평점이 떠서 화제인데요. 1일자 평점, 비전과 우소즈 경기는 D고요. D. 드루 맥킨타이어와 제이콥 파투의 언센션드 B+, 위멘스 태그팀 4웨이는 C+, AJ 리와 베키 린치는 B-, 롤린스와 군터는 B, 스테파니 바케가 리브 모건의 세계 챔피언십은 B, 코디 로즈와 랜디 오튼의 WWE 챔피언십은 D입니다. 그래서 1일자 전체 평균은 D+를 받았고요. 2일자에 대한 평점은 브록 레스너하고 오바페미의 경기가 A+, 인터컨티넨탈 레더 매치가 A-, 세미 제인과 트릭 윌리엄스의 경기가 B+, 데몬 벨러,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B, 제이드 카길과 리아 리플리가 B+, CM 펑크와 로만 레인즈가 A+입니다. 그래서 2일차 전체 평점은 A-네요. 2일차 A-인 거는 동감하는데 레스너 오바페미하고 펑크하고 로만 레인즈가 같은 점수를 받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레스너의 그 은퇴 세레모니가 가산점을 받고 있는 건가? 5분짜리 경기인데 A+를 받는다라, 덩치와 덩치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긴 했으니까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레스너 뉴스가 연속될 것 같은데요. 각본이 아니다. 오바페미에게 당할 레스너는 경기 후 링에서 자신의 글러브와 부츠를 벗어두고 떠났습니다. 특히 그의 부상 발생 시 사용하는 X 수신호를 직접 보냈는데, 당시 상황이 각본이 아닌 실제임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트리플 H조차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일이라고 언급하여 그의 은퇴에 대해 K-페이브에 입각하여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브록 레스너의 갑작스러운 은퇴 소식에 숙적 커트앵글이 존경의 메시지를 보내는 반면, 코피 킹스턴은 과거의 패배를 언급하며 드디어 복수를 했군이라고 반응을 보여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커트앵글은 워낙에 인생의 라이벌이잖아. 이 둘은 서로의 가장 큰 숙적이었잖아. 친구 드디어 쉬는구나, 축하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고, 코피 킹스턴은 스맥다운에서 방송사가 이전했나? 방송사 이전 첫 경기를 코피 킹스턴의 방어전이었는데 레스너가 7초 만에 이기죠. 7초 만에. 경기 시작하는데 코피 킹스턴이 있다 이렇게 달려서 크로스바디처럼 안기는데 레스너가 그걸 바로 F5로 감아서 7초 만에 이겨요. 이제 코피 킹스턴이 그래서 드디어 복수를 했군 이러면서 레스너의 패배를 기뻐하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K-페이브 안에서 담아낸 건데, 트리플 H가 한 말은 이게 뭐냐면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몰랐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 레스너가 즉흥적으로 은퇴 발표했다라는 쇼크를 줄 수 있잖아.
그래서 트리플 H가 몰랐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충격을 더더욱 더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트리플 H가 K페이브 안에서 같이 손발을 맞춰준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트리플 H는 알고 있었다. 여기에 대한 또 후속 뉴스입니다. WWE 내부 일각에서는 레슬매니아 42에서 보인 레스너의 은퇴 발표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답니다. 옵저버 뉴스레터의 데이브 멜처의 출처입니다. WWE 내부 사람들에 따르면 그들은 그가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으며 올해 중에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몇 경기를 더 한 뒤 은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네요. 몇몇 사람들이 일제히 말해서 더욱 멜처는 신뢰를 갖고 있으며 세스 롤린스 사건처럼 조용히 유지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리얼 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레스너는 썸머슬램에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걸 무조건 가짜뉴스, 멜처가 또 멜처했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군터가 아직 빚을 지고 있고 폴 헤이먼도 그 빚을 갚을 거다라는 그 각본을 이번 로우에도 이어갔잖아. 폴 헤이먼이 뭔가 공경에 처하면 레스너가 은퇴를 철회하고 썸머슬램 시즌에 군터하고 경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얼리얼 각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레스너가 진짜로 은퇴를 했는데 폴 헤이먼이 그리고 폴 르벡이 그 은퇴를 번복하게끔 설득하는 장면이 뭐 얼리얼에 담긴다던가, 아니면 애초에 이 부츠를 벗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니었죠, 우린 모두를 속였어요,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얼리얼 각이 나왔어 일단은. 그래서 이게 뭐 많은 WWE 내부 사람들이 멜처한테 이거 구라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멜처는 아 구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가 뭔지는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일단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군터 피하기에 군터 하지마, 링슈즈 벗었다 다시 신는 사람들도 있죠, 많죠. 네. 그래서 이게 스토리일 수도 있다,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긴 해. 내가 봤을 때 근데 99%야 이건. 레스너는 진짜 좀 명예롭게 은퇴한 것 같아. 장기 대립 무산이라는 뉴스입니다. 브록 레스너와 오바페미의 대립 계획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초 WWE는 레슬매니아 42 이후에도 두 선수의 대립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옵저버 라디오에 따르면 이 계획은 이미 몇 주 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단발성 경기가 아닌 장기적인 대립으로 구상되었으며 레슬매니아에서 레스너가 먼저 승리한 후에 썸머슬램에서 오바페미가 서륙해서 레스너의 커리어 마지막 경기를 장식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들이 한 경기만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결국 레스너가 한 경기만 하는 걸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부터 큰 겁니다. 비공개 연설 유출. TKO의 임원 마크 샤피로가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TKO가 이제 WWE 프로그램 전체 크리에이티브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전까지 팬들과 투자자들에게는 TKO가 WWE 크리에이티브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는 TKO가 WWE 크리에이티브에 간섭하고 싶어한다 라는 징후를 반복해서 목격해 왔으며 이는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최근 알라바마 대학교에서 마크 샤피로가 연설을 가졌는데 이게 비공개 영상이 모두 블랙된 화면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샤피로는 TKO가 이제 WWE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졌다라고 직설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가 좋든 나쁘든 사실이든 허구든 책임은 TKO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빈스 맥맨이 소유했던 과거 WWE가 오랫동안 비상장 기업이었기 때문에 재무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아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샤피로는 여기에 덧붙여 연예인 영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건 폴, 팬 메가피 같은 스타들은 물론 헐리우드 및 타 스포츠 스타들과의 협업이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거대 자본 투자의 핵심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연예인 중심의 운영 때문에 기존 팬들이 떠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누군가를 얻기도 하겠지만 누군가를 쫓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비싸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는 프로레슬링의 상업화에 대해 거센 비판이 쏟아졌던 이번 레슬매니아의 행보와 맞물려 WWE와 TKO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케니 오메가가 예언했던 언제가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에서 미스터 비스트와 로건 폴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레슬링을 비즈니스로만 접근하는 TKO의 태도에 하드코어 팬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원문이에요, 원문. 아,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강연에서 한 학생이 TKO하고 WWE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마크 샤필러가 실제로 자신이 크리에이티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회사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연예인 많이 집어넣어서. 그래서 요게 우리가 어깨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깨를 계속 이렇게 키워왔어요. 여지껏 WWE는 재무제표를 공개 안 하고 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몰랐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먹혀들고 있어요. TKO의 재무제표에서 계속해서 매출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예인들을 기용하는 게 우리가 이 판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이를 통해서 레슬링 팬들은 이걸 싫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레슬링 팬들이 이 업계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들어오게 될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팬 메가피를 ESPN 통해서 꽂아놓은 것도 그런 이치입니다. ESPN은 지금 팬 메가피와 함께 풋볼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팬 메가피를 이렇게 메인 이벤트에 꽂아넣게 되면서 풋볼을 보는 사람들은 레슬링을 보러 오게 될 거예요. 이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레슬링 팬들은 레슬매니아를 어차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드코어 팬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더 끌어들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게 블랙으로 유추된 거야. 블랙으로.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다리 밑에 깔아놨거나 막 그런 게 아닐까? 일단 음성이라도 넣으려고 누가 WWE 충실한 하드코어 팬이 뭔가 유출한 게 아닐까? 계속해서 자신들의 방식이 잘 먹히고 있다라고 근거를 대고 있는 게 다 우리가 싫어하는 거잖아. 이 마크 샤피르가 했던 말 중에 또 재밌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MLB인가? 야구를 보려면은 이 채널 구독해서 총 $1,000가 필요하대. 그래서 우리는 뭐 CW 네트워크, USA 그리고 넷플릭스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우리는 아직도 양반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마크 샤피르가 말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경기 시간인데 이 경기 시간이 모두 합쳐도 2시간이 안 된다. 이건 정말 역겹다라고 말하고 있는 한 팬의 포스팅이 또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리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했다. TKO에서 광고 시간 다 처박아 놓은 거에다가 그거 피해서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모든 게 트리플 H의 잘못이냐 아니냐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네. 먹히긴 개뿔 다 늙어가는 베테랑들 통나무 들면서 간신히 유지하는구만. 오, MC 펑카 너믹스 레잘. 네. 그래서 여기에 되게 제 심금을 울리는 후속 뉴스가 있는데요. 레슬링만 개판이 아니야 라는 뉴스입니다. 아리 헬원이라고 이 사람이 레슬링, 이중격투기, UFC, 복싱 이쪽에서 되게 유명한 저널리스트거든요. 이분의 X의 글을 내가 퍼온 거야. TKO는 현재로서 하나의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드코어 팬들을 다시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캐주얼 팬들, 매출 상한선, 주류 팬들, 유명인사,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드코어 팬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캐주얼 팬들이 하드코어 팬들로 업그레이드 될 때, 즉 그들이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TKO가 무엇이 줄 수 있냐는 걱정할 문제입니다. TKO라는 글자들이 레슬링, MMA, 그리고 복싱 팬들의 눈에 다소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회사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신성함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제 매트는 어디든 광고로 뒤덮여 있습니다. 테이블도 어디든 광고로 뒤덮여 있습니다. 에이프런도 어디든 광고로 뒤덮여 있습니다. 더 이상 백스테이지 비넷도 인터뷰도 없고 입장 장면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레슬매니아는 마법을 잃었습니다. TKO가 이제 매출 상한선, 유명인들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캐주얼 팬만 신경 쓰느라 하드코어 팬들을 잃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신들이 지금 영입시킨 이 캐주얼 팬들이 하드코어 팬들로 업그레이드 될 때 그럼 뭘 줄 수 있겠냐 이거야. 계속 순한 맛, 계속 광고, 계속 일반인 팬들 영입할 수 있는 연예인들만 주고 있는데 나중에 유입된 응애 뉴비들이 나중에 진짜 막 매니아가 되고 싶어 할 때 줄 수 있는 깊이가 없다 라고 아리 헬와니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비단 레슬링의 문제가 아니야. 이 아리 헬와니가 관리하고 있는 레슬링, MMA 그리고 복싱 이 모든 분야가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야. TKO 그리고 엔데버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냥 모회사일 뿐인데 너무 많은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곳이 다 광고로 뒤덮이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내가 생략한 문구에는 레슬매니아라는 마법을 잃어버렸다라는 문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인정받는 이 아리엘원이라는 저널리스트의 글이 많은 공감을 받고 있고요. 이제 이 글을 파이트풀의 창업자 지미 반이 이 글을 또 인용했어요. 이것이 엔데버 소유의 WWE의 현실이다. 빈스 맥맨은 물론 돈을 벌고 싶었지만 그의 목표는 매각을 위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했을 때 매각했다. 하지만 엔데버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결국 매각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스는 TKO의 합병을 통해서 회사 쪽에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WWE의 대가리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넬 그랜트로 인해서 나가리가 됐잖아. 결국에 이 빈스 맥맨의 선택이 엔데버하고 TKO 쪽은 더더욱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얘네도 WWE를 팔려는 게 목표다라고 이제 파이트풀의 창업자 지미 반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결국에 이 TKO 엔데버도 WWE를 팔 거다. 몸집을 불려놓고. 그러니까 지금 WWE가 이 윗대가리들 손에 놀아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입니다. WWE 대 TKO란 뉴스인데요. 바디슬램 플러스를 통해 팬 메가피를 꽂아 넣은 것이 TKO의 간부 아리 엠마뉴엘임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서 TKO는 이런 사람들의 피드백을 일부 수용, TKO 측이 판을 짜놓은 레슬매니아 나이 1의 결과, 과정 모두 엎어버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연예인을 통해 쇼를 흥행시키려고 한 얕은 수가 드러났던 1일차 메인 이벤트와 레슬러 둘 간의 명승부로 승부한 2일차가 데뷔되면서 TKO가 틀리고 WWE가 옳았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사람들 사이에서는 트리플 H가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이었다라는 여론이 현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명 언론 레슬라미아에선 이런 비교자를 생성, TKO를 비난했고 유명 계정 엘리트 라커스도 트리플 H가 쇼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인 희생양으로 밝혀졌다는 게 명백하다라는 문구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메가피의 낙하산 출처가 밝혀지자마자 트리플 H는 코디 로즈, 스테파니 등의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자신의 비전과 소신을 밝혔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자신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자신이다라고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압박이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알렸던 트리플 H입니다. 본인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코디 로저나 스테파니 같은 자신이 출연할 수 있는 팟캐스트에 이례적으로 연속으로 출연했죠. 연속으로 출연하는 건 사실 현명한 선택은 아니야. 누가 WWE 안에 있는 겹치기 출연을 하겠어. 그걸 한 이유가 다 어필하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에게. 트리플 H도 나름 맞서 싸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 가로친 것만 내 의견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타이밍이 묘했다 이거야. 이게 레슬라미아가 만든 짤인데요. 이것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어요. 레슬라미아의 의견이에요. 레슬라미아의 의견. 1일차 부킹 TKO가 부킹한 게 랜디 오튼과 코디 로즈 작품이고 2일차 부킹 WWE가 부킹한 게 로만 레인즈와 CM 펑크의 작품이다. 맞잖아. 팬 메카피 꽂아놓은 거 TKO가 한 거 맞잖아. 이게 1일차하고 2일차에 동기가 달랐던 것은 직접적으로 연예인을 통해 쇼를 흥행시키려고 한 얕은 수가 드러났던 1일차 메인 이벤트 그리고 레슬러 둘 간의 명승부로 승부한 2일차 메인 이벤트가 데뷔가 되면서 TKO가 틀리고 WWE가 옳았다라는 그림은 유명 언론 레슬라미아에서 만든 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트리플 H가 어느 정도 희생양이 아닌가 엘리트 라커스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주관이 좀 들어가 있어요. TKO가 WWE를 굴리고 있고 트리플 H가 지금 희생양이냐 아니냐로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가 뜨겁게 싸우고 있는데 다수의 의견이 우리는 트리플 H에게 사과해야 해. TKO가 메인을 박아넣어서 대신이 흔들렸어. 혹은 반대 의견으로는 무슨 압박을 넣던 부커는 트리플 H야. 창작 관련 책임자는 창작품에 대해 비평을 받아야 해.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레슬링 외부 스타를 기용, 일반인들에게 어필하려는 TKO. 프로레슬링만으로 좋은 쇼를 만들어 파이를 높이려는 WWE 간의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져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두 그룹 간의 갈등은 존재하다라는 것이고 팬들의 반응은 이미 TKO가 회사의 창의성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로 의견이 모아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어지간하면 좀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이미 분위기는 많이 기울었어요. 트리플 H가 억울했다. 지금 트리플 H가 TKO의 압박으로 인해서 많이 쇼가 망쳐졌었다라는 쪽으로 좀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현재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일부의 좋은 의견만 가져오고 나쁜 의견은 가리고 이게 아니라 현지가 지금 압도적으로 트리플 H에 우호적이에요. 근데 내가 그래도 좀 반대 의견을 퍼온 게 이거인 거야. 이런 의견들은 하트 1개, 2개야. 이런 의견들은 RT가 막 100개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름 그래도 욕먹기 싫어서 퍼온 게 이런 거야.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라기보다는 현지는 이렇구나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사실 창작 관련으로 책임자는 창작품에 대해서 비평을 받을 것. 어느 정도의 트리플 H의 잘못도 있어요. 트리플 H도 잘못도 있지만 사실 저번에 트리플 H하고 빈스 맥맨하고 WWE 윗대가리 앉기 위해서 치열한 정치 공작이 있었잖아.
있었잖아, 둘 간에. 그 사이에는 니칸이 있었고 니칸 위에는 아리 엠마뉴엘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니칸은 트리플 H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 니칸하고 트리플 H가 아리 엠마뉴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문자를 내가 보여줬잖아. 그런 만큼 아리 엠마뉴엘은 지금 트리플 H에 있어서 절대 갑이야. 절대 신이란 말이야. 근데 아리 엠마뉴엘이 100메가피 이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야. TKO가 까라면 까야 하는 게 삼치는 건 팩트야. 그걸 부정하는 게 좀 그래. 그니까요. 회사가 그렇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TKO가 시키는데 거절을 못하는 게 말이 됨? 말이 되지, 이 새끼야. 집에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넌 밥 먹잖아. 엄마가 말해도 말 들으면서. 회사 간부가 말하는 걸 못 듣겠어? 나는 옛날에 히어로즈 오브 스톰 히오스 런칭될 때 우리 클라이언트가 클래시 오브 클랜 슈퍼셀도 있었고 히어로즈 오브 스톰 런칭 당시에 블리자드도 있었어. 근데 내가 히오스 관련 아이디어를 22개를 냈거든. 그 기획서에 내 아이디어가 18개가 채택됐었어. 근데 거기에 있는 우리 팀장이 내 이름을 뺀 거야. 그 기획서에 지 이름만 넣고. 그래서 내가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대표한테 파이프밤을 날렸는데 대표님이 내가 알아, 내가 너가 한 거 알아 이러면서 막 포옹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블리자드가 우리 회사랑 광고를 하게 됐어. 왜냐면 채택 이유가 게임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채택의 이유였는데 아무튼 회사가 윗대가리가 그렇게 하면은 억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나치였어. 나치. 그 광고회사의 삼치였어. 그래서 아무튼 회사 생활 해본 사람들 다 알잖아. 윗대가리가 그렇게 하면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아트팀이었어. 아트팀이었는데 하도 아이디어가 답답해서 회의에 꼈다가 내가 회의를 주도해버렸는데 아무튼 간에 TKO 역풍 맞은 거 맞아요. 1일차 끝나고 엄청난 컴플레인 받았다고 들었어요. 저분이 하는 말이 이제 현지를 다녀오신 분이니까 좀 더 신뢰성이 있는 것 같고 주주들이 엄청 TKO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지가 이렇다라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난 트리플 H가 싫어. 다 트리플 H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현지 의견은 뒤바뀌었다라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1일차 끝나고 현지 난리 날 뻔했어요. 위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TKO의 역풍은 실제 했다. 현장에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네. 특히 외국계는 숫자로만 모든 평가를 하니 더더욱 힘들죠. 반박하려면 숫자로 반박해야 하니. 그게 자본주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관중들, 팬들, 주주의 역풍에 힘입어서 실제로 쇼가 타이밍이 정말 마법 같을 정도로 기묘할 정도로 재밌어졌잖아. 애프터매니아 재밌었잖아. 그래서 앞으로 쇼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또 어떤 분은 댓글로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제 유튜브에 어떤 분이 이번 애프터 매니아는 트리플 H 냄새가 났어요.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좀 TKO가 이번 역풍에 의해서 한 발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번 레슬매니아가 하나의 거대 정치 공작의 빌드업 스토리로 좀 느껴졌던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소프트 리부트 느낌이.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좀 느낀 게 나는 오늘의 이 뉴스 전문을 옮기기 전부터 내가 레슬매니아 2일차 하고 그러고 나서 애프터 매니아까지 하고 나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1일차 리뷰에서 아마 했을 거야. 랜디 오튼이 팬 메가피에게 RKO를 날리는 것 자체가 반성문이다. 이제 팬 메가피 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해줄게요. 백래쉬에서 코디 로자하고 랜디 오튼 1대1 서서 할게요 라고 내가 1일차 리뷰에서 밝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2일차가 되게 좋았잖아. 2일차 순수 선수들 간의 1대1 경기, 연예인의 개입이 없는 WWE 바이브로 순수 명승부를 만들어내면서 2일차로 레슬매니아를 살렸잖아. 그러고 나서 애프터 매니아가 굉장히 우리가 알던 많은 콜업 그리고 좋은 경기들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로 가득 찼던 이 애프터 매니아 로우까지 트리플 H의 바이브가 다시 되살아났다라고 나는 이 서서히 그라데이션 되듯이 느꼈거든. 그래서 내가 느낀 이 감정이 실제로 좀 그렇게 틀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말 그대로 트리플 H 맛이었어. 뭐라 형용 못하는 내 생각에는 모든 게 트리플 H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잘못한 것도 많죠. 잘못한 것도 많은데 일각에서 한 팬이 말한 것 중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에 그런 뉴스가 있어요. 우리는 트리플 H에게 사과해야 해 밑에 있잖아. TKO가 메인을 박아넣어서 대신 흔들렸어 라고 누가 댓글을 썼는데 이 댓글이 조금 맞는 말인 게 실제로 군터하고 레스너하고 하려고 하다가 ESPN의 요구로 인해서 오바팸이 레스너로 바꿨죠. 그리고 그게 ESPN 쇼 1시간 맨 앞 시간으로 당겨졌고 그래서 메인 대신이 실제로 흔들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군터가 갈 길을 잃었죠. 세스는 물론 부상으로 흔들린 거지만 그래서 이제 군터랑 세스랑 같이 붙게 된 게 세스의 본인의 부상하고 TKO의 압박하고 이런 게 좀 엇물린 거가 맞고 빌드업이 막 조금씩 다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TKO의 압박으로 메인 대신이 흔들렸어 라는 것도 저는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좀 트리플 H가 압박받았던 거 맞는 것 같고 1회차 랜디 오튼 RKO는 반성문이고 2일차부터 이제 좀 원래 WWE가 하려던 대로 한 것 같다. 그래서 애프터 매니아 2일차부터는 약간 TKO가 사람들의 역풍에 한 발 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한국 팬들의 어린 생각이 과다 대표되는 감이 없잖아 있는 듯요. 내 생각에는 근데 좀 한번 그렇게 낙인 찍고 나면은 그 생각이 잘 안 바뀌어. 나도 막 내 유튜브 누가 퍼가면 내 유튜브를 누가 퍼갔네 이러고서 이제 보잖아. 그럼 댓글에 막 펑키 새끼가 하는 유튜브를 보노 막 이런 댓글 그런 좋은 글씨들 안 바뀌어지는 것 같아. 트리플 H도 존 시나 은퇴 묻은 뒤로 좀 약간 나락 많이 갔어 내 생각에는. 그 좋은 글씨를 벗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런 건 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좀 이 새끼 또 이번에 무슨 개소리 하나 이러면서 내 유튜브를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 나쁜 마음으로 왜 보는 거야? 난 좀 그래. 나는 진짜로 인터넷에서 여러분 악플도 안 달아요. 난 유튜브를 보면서도 원래 유튜브에 댓글 잘 안 달아. 유튜브에 댓글 문화가 이렇게 활성화된지도 얼마 전에 알았어. 와이프가 보는 걸 보면서 얘는 댓글 되게 신경 쓰는구나 처음 알았어. 예. 나치 상처받았으니 금융치료 해줘잉 맞아. 다소 의견이 아니라 그 의견이 맞아. 이건 내 의견이 맞아요. 램의 40대 덜악 개입도 TKO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현지 주류 언론이나 레슬링 팬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더 락하고 REM 마뉴얼은 한 편이래요. 그래서 더 락이 코디 로즈의 턴일을 요구했는데 코디가 이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트리플 H랑 다 같이 이제 합의를 본 게 존 시나의 턴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거는 진짜로 레슬매니아 안 나온 새끼 진짜로 베가스를 떠난 새끼 거짓말 안 하는 새끼. 낙천홈 레슬매니아 1일차 끝나자마자 헬기 타고 튕겼어요. 그래서 시네마컨에 레슬매니아 전날까지도 있었지만 라스베가스에. 하지만 저는 레슬매니아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 딸의 생일이거든요. 저는 다시 돌아가야 해요 라고 했는데 거짓말이길 바랬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네. 오스틴도 텍사스 로우에서 열릴 때 저는 없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진짜 없었고 이 아이콘들이 거짓말을 치지 않습니다. 이게 트리플 H가 희생양으로 밝혀졌다라는 트윗인데요. 캐리온 크로스도 난 알고 있다라고 이 트윗을 인용하면서 얘기했고요. 심지어 이제 전년도 애프터 매니아에서 샘 로버츠 팟캐스트였을 거야 아마. WWE의 사람 샘 로버츠의 팟캐스트지만 WWE의 정식 인터뷰는 아닌 자리에서 캐리온 크로스가 아내하고 같이 엄청 열변을 토한 인터뷰가 되게 화제였어. 내가 그때 당시 입중계하던 당시라서 나도 그 영상을 다뤘었거든요. 그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이미 캐리온 크로스가 말했어. 너희들은 바이럴 되는 순간만 원해. 내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너는 그냥 내가 굿솔저가 되길 바라지. 너희들은 그냥 화제성만 바라고 너희들은 레슬링을 망치고 있어 라고 말했었는데, 그래서 캐리온 크로스는 엘리트 락커스가 트리플 H는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이 되었다 라는 그 포스팅을 인용하면서 I knew it 이라고 말했어요. 트리플 H가 TKO에 대해 압박받고 있음을 사실상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캐리온 크로스가 인정하고 있는 듯한 그림까지 나와버렸어요. 위원 크로스 나오게 했던 그 화제의 인터뷰가 사실상 캐리온 크로스도 간접적으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실상 파이프밤 터트린 거 아니냐, 이걸로 캐리온 크로스 푸시 받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에 세미제인과 PLE 경기까지 받아내면서 뭔가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WWE도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결국에 아내는 그 재계약에서 제외가 되면서 캐리온 크로스가 그냥 푸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그냥 같이 나와버렸죠. 딱 1년 전에 레슬매니아 애프터 인터뷰를 하고 있던 캐리온 크로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캐리온 크로스는 계속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TKO, 트리플 H, 아리 엠마뉴엘, 엔데버, 마크 샤피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인터뷰가 다시 파묘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기분이 너무 좋네. 난 이 일 때문에 많은 장례식도 많은 파티도 많은 생일도 다 놓쳤는데 말이야. 내가 요구했던 거는 그냥 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 있는 레슬러들 생각해서 정말 레슬링 한번 보여주자고 한 것뿐이 없었어. 내가 들은 조언 중에 제일 좋았던 조언은 빌 골드버그가 나한테 한 말이었어. 빌 골드버그가 나한테 조언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스타일이 꽤나 다른 것 같은데 너가 나한테 조언을 한다고? 라고 캐리온 크로스가 하니까 그냥 좋은 병사가 돼 라고 얘기했대. 그래서 좋은 솔저가 되기로 했다. 회사가 시키는 대로 좋은 병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걔네가 날 방출하더라. 너 뭐 좋은 아이디어 있어? 그러면서 아이디어 내면은 그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그냥 적당히 좋은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등장 시간이 잘리기도 하고. It's all about viral moments now. That's what it's all about. 그냥 화제가 되는 모멘트가 제일 중요한 거지. Everybody's been telling me that I gotta become undeniable. 모두가 나를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자신들을 향해 리원 크로스 열풍이 일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했다. 회사 사람들 무시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인기가 더 많아졌고 푸시를 받았고, 사우디에선가 샘이랑 경기하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재계약 계속 협상하고 있었는데 재계약 협상에서 스칼렛 보르도는 빼고 재계약하자라고 해서 그냥 캐리온 크로스가 나와버렸죠. 네.
그래서 편집자님이랑 새벽 1시까지도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이거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막 이랬는데 편집자님이 너무 답답하셨는지 새벽 4시인가 3시인가 마크 샤필의 원문을 다 번역해가지고 나한테 주시고 막 그럴 정도로 그냥 하죠? 막 이런 정면 돌파하시죠? 이래가지고 지금 정면 돌파하고 있어요. 네, 너무 싫어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싫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사랑으로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하면서 워낙에 큰 뉴스인데 안 다루기도 그렇고 다루면 또 막 나치가 또 개소리 하네 이럴 것 같아서 무섭고 그래서 이번 뉴스가 좀 난 곤란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광고에 낀 경기들이란 뉴스인데요. 레슬매니아 42 첫째 날 방송에 대해 시청자들 사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시간에 달하는 전체 방송 시간 중 실제 경기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에 불과했다라는 데이터가 공유되면서 경기 흐름을 방해하는 잦은 광고와 홍보 영상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경기들이 10분 내외로 짧게 진행된 점이 스토리텔링의 완성도를 떨어뜨렸다라는 평을 받으며 온라인상에서 낮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모든 광고 시간은 55분입니다. 둘째 날 모든 광고 시간은 60분입니다. 헐크 호건의 등장 시간은 총 40분으로 레슬매니아 양일간 모든 슈퍼스타 중 가장 많은 등장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헐크 호건의 시대에 살고 있냐? 그래서 양일간의 헐크 호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는 1일차는 내가 직접 해설해서 이 3분 30초의 브레이크 동안에 화면이 안 나왔거든요. 3분 30초 브레이크 전에도 광고하고 3분 30초 브레이크가 끝나면 또 광고하잖아. 그래서 난 그 3분 30초 헐크 호건의 모든 다큐가 다 블랙으로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왜 호건 매니아 막 이러는지 몰랐는데 2일차를 입중계하면서 아씨 이래서 화났구나 사람들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광기죠, 광기. 네. 첫날 광고 시간 55분, 둘째 날 광고 시간 60분. 그래서 호건의 등장 시간은 40분.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다. 네. 2일차가 아무래도 경기가 하나 줄었다 보니까 경기 비중이 늘었으면서도 광고 비중 역시 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커머셜 매니아라고 욕을 제대로 먹었어요. 그래서 레슬 매니아가 좀 다시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또 화제인데 레슬 매니아 양일간의 광고 시간은 2시간 22분이고요. 경기 시간은 2시간 47분입니다. 광고랑 경기랑 거의 반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20분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래서 2일간 광고 시간 2시간 22분, 2일간 경기 시간 2시간 47분입니다. 광고가 더럽게 길었다. 참 우리 이걸 같이 봤구나.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 뚫어버린다 라는 뉴스인데요. 어제 로우 경기 도중 브론 브레이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자로 등을 가격당하는 연출 중 의자의 일부분이 브론 브레이커의 뒷머리 부분을 강타하며 머리 전체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링사이드의 폴 헤이먼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브론 브레이커가 최근 큰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다시 전력에서 이탈하게 될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쉴드 체어샷, 뒤에서 뒤통수 치는 체어샷, 정말로 뒤통수를 쳐버려서 원래 등치잖아. 근데 브론 브레이커 이 뒤통수에서 출혈이 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욕을 먹고 있는 세스입니다. 세스를 저는 싫어하지 않아요. 전년도에 WWE 세계선을 꼬아놔서 원망할 뿐이지 저는 싫어하지 않아요. 이런 네거티브한 뉴스가 좀 많이 뜰 뿐이에요.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또 내진탕 프로토콜은 아니겠지? 지켜봐야겠죠? 봉인 해제하자마자 라는 뉴스인데요. 랜디 오턴과의 혈투를 마친 코디 로즈의 부상도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WWE 측은 코디 로즈가 안화골절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뇌진탕 프로토콜에 따라 의료진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사진 속 그는 왼쪽 눈을 심하게 붓고 멍이 든 상태로 당분간 경기 출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뒤풀이로 뇌진탕? 이란 뉴스인데요.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코디 로즈가 레슬매니아 42 첫째 날 밤 성공적인 타이틀 방어전 직후 발생한 기습 공격으로 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이어진 충돌 과정에서 챔피언 벨트를 사용한 공격과 강력한 킥이 머리에 적중하며 코디 로즈는 안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된 외부 행사 일정이 취소되었으며 의료진의 검사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 소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WWE 월드 팬미팅 사진 촬영이 취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이 냈고 그 예약되신 분들 줄 쫙 서 있고 야, 한 명씩 오세요 해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취소가 됐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코디 눈이 뭐 메이크업한 게 아니냐 이러는데 메이크업한 게 아니고 진짜 심각해요. 예, 진짜 심각하고 또 펀트킥도 앞면을 맞긴 맞았는데 일단 펀치로 인해서 경기 중에 이미 눈이 멍들었다고 하더라고. 벨트 내려놓고 쉬다 와라 제발. 우리 다 코디 좋아하잖아. 코디가 너무 많이 이겨서 그렇지. 다음 뉴스입니다. 코디 괜찮나? 옵저버 소식통에 따르면 코디는 뇌진탕 관련 프로토콜에 관련되었으나 뇌진탕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도 예방 차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안아골절에 대한 징후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로서 그가 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정이 난 것은 없으나 일단 장기 결장 가능성은 낮으며 향후 추가 검진 결과에 따라서 백래시 참가 여부가 결정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뉴스가 이틀 전 뉴스고 이 뉴스가 오늘 뉴스인데 옵저버 멜처에 따르면 뇌진탕 프로토콜의 예방차 집어넣었는데 아니었다. 뇌진탕 아니고 안아골절로 밝혀졌었는데 안아골절도 아니고 괜찮다. 그냥 눈에 피멍 들었다. 그래서 이게 백래시 때 이 선수가 경기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백래시가 파2 로만이 이미 결정됐잖아. 근데 한 페이퍼뷰가 이미 5경기밖에 안 하니까 이미 매처 카드는 차고 넘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코디 로즈가 백래시 정도는 쉬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방차 마스크 쓰고 언더싱 가자. 좋죠. 네.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외에도. 잘 보고 갑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테드 디비아시 주니어가 레슬매니아 데이 1 메인 이벤트를 관람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화제인데요. 몇몇 팬들은 그가 메인 이벤트에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테드 디비아시는 얼마 전 복지기금 횡령 관련으로 법적 공방이 있었으나 무죄로 밝혀졌고 레슬컨 행사에 초청되어 팬들과 시간을 보내며 베가스에서 위치해 있었습니다. 테드 디비아시가 객석에서 경기를 봤어요. 레거시의 세 번째 멤버가. Oh, God dang. That Ted owes me 25 grand. 오, 테드 디비아시가 랜디 오튼한테 25,000달러를 빚을 지고 있답니다. 거의 4천만 원인 것 같은데 25,000달러면 테드 디비아시가 랜디 오튼한테 빚을 졌다. 15번째는 다음 기회에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의 결과가 경기 직전 변경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계획은 랜디 오튼의 승리였으나 경기 당일 혹은 직전 금요일에 코디 로즈의 승리로 급히 수정되는 내부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몇 주 전이다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이게 좀 상반되게 갈리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수개월 전 확정되는 레슬매니아의 특성상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며 이는 두 선수의 부상 상태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죠. 이제 랜디 오튼 몸이 딱 봐도 100%가 아니었으니까 이런 뉴스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난 좋았어요 라는 뉴스인데요. 팬들의 낮은 평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코디 대 랜디 메인 이벤트 경기에 대해 네이처보이 릭 플레어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플레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몇 년간 본 경기 중 최고 중 하나라며 두 선수 모두 최고 수준의 기량을 보여주었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릭 플레어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라이벌 중 한 명으로 더스티 로즈를 뽑으니까요. 또 랜디 오튼과는 사제지관으로 굉장히 아끼는 멘티니까 팔이 안쪽으로 굽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별개로 또 이 데이 1의 메인 이벤트를 좋게 본 사람이 생각보다 있더라. 생각보다 자기는 이 경기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몇 명 있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놀랐어요. 경기가 후반부에 보여준 장면들이 지지부진한 랜디 오튼의 안 좋은 컨디션을 가려줄 정도로 좋긴 했어요. 뒤에가. 근데 초중반이 너무 좀 길었다. 랜디 오튼을 보호하려는 팬 메가피의 눈물 어린 쇼가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제하고 보면은 경기가 없었어 사실. 네. 그리고 어김없이 1회차 메인 이벤트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좋아요 2만, 싫어요 44,000. 후속 뉴스입니다. 원래 계획, 아무런 맥락도 없는 메가피 전개는 레슬매니아 이벤트 전체를 망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원래 계획이 훨씬 뛰어났다라는 점입니다. PW 인사이더에 따르면 당초 팬 메가피의 역할은 알리스터 블랙이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블랙이 랜디 오튼을 괴롭히며 그의 내면에 잠재된 과거의 악랄한 에이펙스 프레데터 모습을 끌어내려 했다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블랙과 오턴은 레슬매니아 주간에 맞붙고 오턴은 펀트킥 사용을 주저하다가 패배. 이후 레슬매니아 본 무대에서
코디 로즈를 펀트킥으로 공격하며 블랙의 예언대로 본연의 잔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충격적인 반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팬 메가피가 아니라 알리스터 블랙이 이 랜디 오튼의 멘토 역할을 할 것이다 몇 번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알리스터 블랙은 랜디 오튼을 이겼어. 그래서 랜디 오튼한테 막 조언하는 그 장면까지 나왔어. 그러고 나서 복도에서 막 랜디한테 뭐라 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네 내면을 깨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뭐 어쩌고 그런 게 있었어. 랜디가 막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쳐다보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WWE가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위에서 이제 팬 메가피를 떨어뜨렸잖아. 그러고 나서 콜러로 바뀐 거지. 콜러로 바뀌었는데 그 콜러에서 변화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콜러 자체가 팬 메가피가 원래가 맞아요. 네. 원래 이제 WWE에서 내 의견인데 내가 스맥다운을 지켜본 결과 스맥다운에서 알리스터 블랙이 이기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랜디한테 뭐라 조언을 했단 말이야. 그게 아마 레슬매니아까지 이어지는 알리스터 블랙의 그거라 생각되고, 그래서 WWE는 계속해서 반항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계속 배경에 알리스터 블랙 심어놨던 뉴스 보셨죠? 내가 계속 몇 번 보여준 것 중에 이 랜디 오튼 팬 메가피 관련해서 알리스터 블랙을 배경에 계속 꽂아 넣었어. 그게 WWE의 간헐적인 반항 내지는 팬 메가피가 나중에 잘리고 나면 자신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걸 하려고 하는 복선으로 깔아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진짜로 이 WWE가 알리스터 블랙과 랜디 오튼을 연관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음 뉴스입니다. 잘 놀다 갑니다 라는 뉴스인데요. 데이브 멜처에 따르면 WWE는 현 팬베이스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인식해 메가피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듯 합니다. 멜처가 들은 바에 따르면 팬들의 원성의 방향을 결국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젤리 롤은 애초부터 레슬매니아 당일 개입 계획은 없었다라고 하네요. 이로써 루머에 돌던 코디 젤리 대 랜디 메가피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레슬러, 해설자, 진행자, 심판, 매니저 등 안 해본 게 없는 그가 결국 레슬링 바닥을 떠나게 되었고, 코디 로즈를 인정하며 그간 자신을 받아준 레슬링 업계에 대한 존경을 표하면서 메가피가 자신의 쇼에서 아주 쿨하고 젠틀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해서 해당 영상을 또 제가 봤는데, 이제 인디 레슬링부터 시작했던 본인의 레슬링에 대한 사랑을 어필하면서 이 업계는 충분히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갈 것 같네요 라고 아주 젠틀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팬 메가피가 이 업계를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TKO 때문에 괜히 그니까 이번에 역할을 잘했잖아요. 그냥 역할 배정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얘는 잘했어. 팬 메가피 레슬링 비즈니스를 떠나고 나서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아주 여유롭게 이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팬 메가피는 이 게시물을 통해서 자신이 레슬링 비즈니스를 떠났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어요. 네, 팬 메가피가 자신의 이야기는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at did feel good. I must add, the neck was hurting every step. Obviously, Yeah, great cool. 나 Great 기분 좋아. posture. 목은 아프지만 기분 좋아. Yeah. 내가 3Ls 했다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And I thought Cody was so out. It was a tough day. It was a tough day. 힘든 날이었어. 내 이야기는 끝났어. 이 뉴스가 재밌는데요. 돈으로 못하는 게 없다라는 뉴스입니다. 초특급 $10,000 이상의 VIP 패키지 그린 셔츠 가이가 링 캔버스에 이름을 새기면서 역사의 이름을 남긴 남성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중계진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남성은 거액을 지불하면서 중계석 체험을 구매한 기업가로 밝혀졌습니다. TKO 체제 이후 이처럼 링 매트에 이름을 새기거나 고가의 패키지를 구매하는 마케팅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애덤 웨이스트맨, 이 왼쪽의 남성, 이 사람이 중계석 이벤트라는 걸 샀대. 중계석 체험 이벤트.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아마 $10,000보다 더 비싸겠지. 그래서 이제 중계석에 앉아서 레슬매니아를 관람하고 카메라에 같이 잡히는 패키지를 구매한 거야. 그러니까 WWE가 중계석을 판 거예요. 이건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광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분이 앉아서 나도 이분이 누군가 했어. 근데 어쨌든 한마디도 안 했다. 한마디도 안 했고 여기에 앉는 좌석을 산 거야. 중간부터 했죠 아마 이분이. 처음부터는 안 했고. 그러니까 네임바까지 띄운 게 광게임. 그니까. 그리고 여기 맨 앞줄에 있는 $10,000짜리 VIP 티켓을 산 사람들은 그린 셔츠 가입뿐만 아니라 아주 작아. 한 요 정도 돼. 이름이. 링 외곽을 다 두르고 있어요. 이 VIP석을 산 사람들의 이름이. 그래서 정말 WWE 역사에 이름을 새긴 거야. 굉장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된 정보긴 한데 갈비가 $500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500까지는 아니었어요. 레슬매니아의 미친 음식 가격인데요. 레슬매니아에서 이게 문제인 게 물이 $25입니다. 물이 $25, 피자가 $43, 그리고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아까 $500로 잘못 알려졌는데 $143입니다. $143, 17만원, 18만원? 스테이크 한 18만원 하는 거고, 피자가 $43면 한 7만원 하는 거 아니냐? 7만원? 물이 미쳤죠. 물이 3만원이 넘어요. 물이 3만원 넘으면 물 마시겠냐? 진짜 이렇게 목만 계속 축이겠다. 한 방울씩 먹겠다 진짜. 미쳤나봐요 진짜. This is 3조. 왜 상품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는 트리플 H는 크리에이티브만 관리하고 있잖아. 크리에이티브만 각본만 가지고 욕해야지. 상품 가격은 트리플 H가 매긴 게 아니잖아. 스토킹 멈춰라는 뉴스입니다. 레슬매니아 주간 동안 발생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들이 화제입니다. CM 펑크는 자신의 아내 AJ 리에게 무례하게 접근하는 팬의 핸드폰을 쳐내며 충돌했습니다. 해당 팬은 사과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펑크의 사과를 요구하지만 펑크의 사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하겠냐고. 부커티는 팟캐스트를 통해 팬들이 화장실까지 쫓아 용변을 보는 자신을 촬영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보안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데미안 프리스트는 한 여성 레슬러를 애워싸고 무리하게 사진과 사인을 조르는 팬들로부터 동료를 구출해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루도 숙박 호텔 카지노 골목에서 수십 명의 팬들 사이에 둘러싸여 난처해하는 영상이 화제였지요. 소속 선수들 안전보호의 소홀에 욕을 먹고 있는 WWE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영상들이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는데, 막 두루 맥킨타이어가 카지노 슬롯머신이 한층을 가득 메우거든요. 이 카지노 호텔들이 다 1층은 다 보통 카지노야. 그래서 두루가 이제 출근을 하던 퇴근을 하던 주변에 뭘 먹으러 가던 어딘가에 나가고 있는데 막 팬들 막 50명이 막 둘러싸고 있어. 두루가 막 그래서 웃으면서 막 이런 영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두루가 좀 곤란해하는 영상도 되게 화제고, 뭐 부커티가 명예전당 관련해서 화장실 가다가 사람들이 뭐 화장실까지 쫓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CM 펑크는 AJ 리하고 베일리가 포옹을 하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한 팬이 촬영을 했어요. 막 진짜 촬영 기사인 것 마냥 이렇게 그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틸트로 회전하면서 막 전문적으로 막 촬영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 있어. 근데 그 멋진 영상이 CM 펑크가 퍽 쳐내면서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펑크가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절친 베일리가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도촬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뉴스 원문에는 메인 이벤트 패배 후에 뭐 예민해 있는 펑크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내를 도촬하는데 누가 참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일리가 찍지 말랬는데도 계속 찍어서 쳐낸 거. 그니까 또 드루 맥킨타이어가 상당히 많은 팬들하고 사진을 찍어주고 영상도 찍어주고 막 이런 짤인데, 여기에서 얘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새벽 2시가 넘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이 카메라 들이대는 거는 좀 너무 심했다. 너는 정말 이 링 박힌 게 운이 좋았다. 제발 나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제 공식 행사가 아닌 데서 팬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는 게, 더군다나 물어보지도 않고 카메라부터 들이대는 게, 그게 새벽 2시인 게 드루 맥킨타이어를 많이 화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Randy Orton in. Other stuff to do. Randy Orton. All right. 이 랜디 오튼을 쫓아다니면서 랜디 오튼을 놀리는 팬이에요. WrestleMania, Randy Orton.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야. 이게 한 명 한 명 경호원 붙일 수도 없겠지만서도 뭔가 좀 전용 통로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 놓던가. 베가스에 막 이렇게 대단한 통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영화관 입장줄에 끈으로 돼가지고 막 기둥 이렇게 해갖고 기둥 사이 끈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라도 좀 해놓던가. 저거 나츠님 킨텍스 아니에요? 아닙니다. 베가스 맞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아까 그 뉴스에 관련된 건데요. 폰 내려 임마 라는 뉴스입니다. 로만 레인즈와 월드 헤비 챔피언십 경기를 패배한 CM 펑크가 감정적인 여파를 이기지 못해 팬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TMZ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경기 후 MGM 그랜드 호텔에서 자신들을 촬영하던 팬의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베일리와 AJ 리가 포옹하는 것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면서 CM 펑크가 촬영을 막았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펑크가 패배 직후 매우 예민한 상태였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TMZ바의 뉴스인데, TMZ가 이제 연애 전문 매체거든. 그러니까 연예가 중계를 하루 종일 하는 채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거기가 좀 자극적인 것들 많이 담아오는 데라서, 펑크가 막 패배 직후 매우 예민한 상태여서가 아니라 아내하고 그 아내의 절친, 본인의 절친이기도 한 베일리
베일리의 포옹 장면을 되게 멋있게 찍고 있었어. 근데 그걸 찍지 말라고 베일리가 말하고 있는데 계속 찍으니까 펑크가 찍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팬은 먼저 사과했어. 아 미안한데 너 좀 그렇다. 너도 좀 사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제 펑크한테 계속 사과를 요구했는데 CM 펑크 절대 사과 안 하죠. 사과를 할 인물이 아닙니다. 펑크는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절대 사과하지 않아. 해서 그러니까 파파라치한테 하겠냐? 네, 그렇습니다. 이게 CM 펑크하고 그 도찰하는 팬과 싸우는 장면인데요. 네. Fuck out of here. 나가 이 새끼야. 아 미안해 임마. 미안해 펑크. 펑크는 참지 않지. 절대 안 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또 후속 뉴스가 있는데요. 변태 스토커라는 뉴스인데요. 코라 제이드로 활동했던 전 NXT 선수 엘레이나 블랙이 레슬컨 행사 도중에 발생한 팬과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일부 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비판하며 안전관리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레슬매니아 주간 동안 선수 및 출연자들의 보호를 위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변태적인 발언을 한 그 팬을 이 코라 제이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찍어요. 너 같은 삐 나쁜 새끼는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뭐 너 같은 놈은 뭐 꺼져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 사람 얼굴을 찍으면서 역으로 스토킹해요. 그 영상이 되게 재밌는데 아무튼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팬들의 진상짓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과거 FBI 풀 블러디드 이탈리안의 멤버로 활약한 바 있는 빅 비토도 레슬컨에서 팬과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딜로 브라운의 중재로 싸움이 끝났고 건축 노동자 팬이 시비를 걸어 비토는 금세 제압했네요. 이것도 영상 보면은 비토가 막 처음에 막 락업으로 막 몸싸움 하거든요. 힘겨루기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인회용 테이블 있잖아. 그 테이블에 그 사람을 완전히 눕혀. 까불 거야? 까불 거야? 이러면서 안 까불 거지? 이러고 딱 놔줘요. 네. 비토도 여전히 살아있다. 힘 세더라. 레슬매니아 곳곳에서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니들은 아니야 라는 뉴스입니다. 레슬매니아 현장에서 기념용 의자를 훔치려던 관객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의자는 프리미엄 티켓 구매자에게만 제공되는 특정이었으나 이를 일반 관객들이 무단으로 반출하려다가 보안팀에 적발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영상에는 이 VIP 손목 밴드 없이 의자를 들고 나가는 팬들이 현장에서 연행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게 이 손목 밴드가 의자를 갖고 나가도 되는 그레이드가 있고 아닌 그레이드가 있는데 일반석 싼 좌석에 있는 사람들도 이 레슬매니아 기념 의자가 그냥 검은색이 아니라 막 레슬매니아 로고도 있고 주로 이제 등받이에 로고 있고 엉덩이에 선수들 얼굴들 막 30개 정도 막 이렇게 도배돼 있거든. 이걸 막 가지고 튀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되게 여러 명 너도 나도 막 가져가니까 나도 가져갈까 이러고 있으니까 보안 요원들이 여러 명 나서서 체포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